안녕하세요. 제우스에듀 이충근입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계속 연기되었고 학생들도 고3들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요. 예비 고3들은 저희가 지금 고3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로 이 코로나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안정적인 실력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또 재수생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처럼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지금 12월 중순이면은 예년 같았으면은 한수비 개념 강좌가 중간 이상 나갈 때입니다. 거의 개념이 조금만 하면 끝날 정도로 이렇게 빡세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시작도 못했고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2학년도에는 수능이 아주 많이 변합니다.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를 뭐로 잡았나 하면 변화된 환경에 신속한 적응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어떻게 그 변화된 것에 적응해 나갈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학년도에는 어떻게 변했나, 무엇이 달라졌나? 첫 번째는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많이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EBS 연계율이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확대되는 게 뭔지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게 22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시모집 등급대별 점수 변화입니다. 영어. 자, 21학년도에는요. 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22학년도에는요. 각 등급 간 특히 3등급부터 서울대인 경우에는 2점씩 감점이 되고요. 고려대인 경우에는 2등급부터 3점씩 감점이 됩니다. 연세대는 큰 감점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똑같은 4등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등급이면은 21학년도에는 점수 차이가 1.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2학년도에는 4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1.5점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1점만 차이 나도 대기 합격자가 최소 300명 정도 늘어서거든요. 그러면 4점 차이가 난다라면 대기 합격자 1000명 이상 늘어섭니다. 여러분 합격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것의 그런 결과가 뭐냐 하면은 상위권 대학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려면은 영어 성적이 높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절대평가라고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BS 연계율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EBS 연계율 70%에서 50%로 축소되었다는 건데 이게 재수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만 재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EBS 연계율이라는 것은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는데 이 직접 연계라는 것은 EBS 지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그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는데 문제 유형만 살짝 바뀌고 지문 속에는 일부 표현만 살짝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 EBS 수특영어 테스트 3회 5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주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workers are usual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workers are usual로 나와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흐름 문제고 얘는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연계율이 축소가 되었다는 게 문제죠. 70%에는 그냥 많이 외워놓으면은 그대로 가면은 많이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 간접 연계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간접 연계라는 것은 EBS 지문 중에서 유사한 소재만 뽑는 거예요. 소재만 뽑아가지고 지문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에요. 사실상 간접 연계가 아니라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34번 문제 보면요. 여기에
뭐 when someone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뭐 프랭크 나이트로 나오는데 뭔가 하면 어떤 프랭크 나이트, 뭐 프랭크 하먼 나이트인가? 프랭크 나이트. 똑같은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EBS 책인데 보면 뭐 행동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사람들의 행동이 진짜 이유를 되기보다는 목적을 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사람을 소개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나 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게 연계, 비연계지, 처음 보는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이충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충건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변화된 환경에 신속한 적응이다. 뭐 이렇게 내용을 쭉 썼다 칩시다. 그러면 또 다른 데는 이충건이 어릴 때 뭐 하고 살았고 뭐 어떻게 성장했고 그거 나와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비연계라는 거예요. 이게 간접 연계라는 말 자체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학년도 수능에는 꼼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딱 나오죠.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하면 영어는 영어의 근본적인 실력을 높여서 어떤 지문이 나오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EBS나 이걸 달달 외웠다고 해서 대학 가서 원서가 EBS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EBS 책을 우리가 외웠다고 해서 이 영어 지문 또는 뭐 인터넷에서 영어 지문을 발췌하는데 거기에 EBS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영어 실력은 그냥 꽝이라는 건데 그걸 교수들이 원하겠습니까?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요 다음에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커리큘럼의 특징은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간결하면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공부의 양이나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점수는 최고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딱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스텝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수비 시리즈입니다. 이게 필수 개념인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구문, 어법, 독해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EBS 강훈련이죠. 여러분 EBS가 연계율이 줄었다고 해서 EBS 그래도 50%죠. 완전히 EBS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EBS는 이 평관 코드에 맞춰서 우리가 직접 엄선하고 변형하는 문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실전 훈련 최종 점검 모의고사인데 이걸로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딱 이 세 단계만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짧은가 하면 여러분이 영어는 절대평가이고 또 영어만 공부할 수도 없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공부하고 1등급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짧은 것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한수비 시리즈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난도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개념 완성이죠. 뭔가 하면 문법, 구문, 독해입니다. 문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한글로 옮겨지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맛보기 강좌만 들어보면 아마 알 겁니다. 구문은 그러한 그 문법적인 내용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문장 해석이 빨라야 되죠. 그럼 이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죠. 그럼 수능은 문단 출제죠. 그래서 독해도 여기서 할 거거든요. 내 책에는 독해가 한수비 시리즈의 독해는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의 형태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또 논리 전개를 배워서 정답을 찾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문법과 구문과 독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만 끝내도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여러분이 접한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고 얘가 바람직한 경우예요.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늘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문제풀이에 몰두를 하는 거죠. 문제풀이에 몰두하다 보니까 개념 학습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개념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점수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또 불안감은 증가하게 되고 불안감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개념부터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된다.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봐가지고 점수가 오른 적이 있습니까? 오를 수가 없는 것이 그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점수가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럼 제대로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잘했잖아. 그 학생들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 공부에 거의 50%에서 60, 70%까지 집중을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특히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을 잡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개념이 잡혔으니까 이제 EBS를 봐야 되겠죠. EBS는 우리가 강훈련으로 바꿔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면서 요걸 적용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두 개를 같이 짬뽕해서 마지막에 최종 점검도 접수를 하죠.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이 여기 나오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시험만 치면 다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공부법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비 시리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EBS 강훈련이 50문항으로 EBS를 정리해서 EBS 강훈련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 50문항이 뭔가 하면요. EBS가 전체 3권이잖아요. 다 합치면 900문제 정도 돼요. 900문항. 그러면 그 900문항을 여러분이 아무리 외우고 뭐 어떻게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은 소재 외우고 내용 외우고 한글 읽고 이러잖아. 그러면 실제 가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문제를 뽑습니다. 50문제씩. 그럼 150문제잖아. 그럼 그 150문제를 그냥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변형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나 하면 고난도 유형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고난도 유형이 뭐예요? 빈칸 추론이죠.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죠. 순서 잡기죠. 이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EBS 강훈련 안에는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나 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뭐 목적 문제나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도 유형을 강의를 하면서 빈칸 추론이라든가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강의를 하면서 강의가 딱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준 뒤에 그 지문을 가지고 논리 전개를 잡아내서 주제, 제목, 요지도 같이 처리하죠. 그러니까 노력이나 시간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지금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1등급 또는 만점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자, 적중이 4문제가 적중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이 4문제가 적중이 되었으면 거의 한바닥이거든요. 시험 치다가 거의 한바닥이 그냥 술술 지나갈 수 있으면 그 시험은 성공한 거죠. 자, 어떻게 적중됐냐면 보세요. 자, 21학년도 수능 29번 업법 문제는 EBS 강훈련 수능 완성 5번 순서 문제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학년도 뭐 30번 문제는 우리 EBS 강훈련 수능 완성 50번 빈칸 똑같이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왔고 얘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 정도 4문제를 적중하면 거의 한바닥이니까. 여러분 EBS는 절대 EBS 책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EBS 강훈련으로 정리를 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EBS 강훈련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한수비에서 배웠던 개념도 같이 적용을 하면서 기억을 다 되살려 주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한수비 개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문제에서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자신감도 향상하게 되고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흥미도 늘어나고 재밌어요, 영어가. 일단 잘해야 재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점검이죠. 이 최종 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똑같이 칩니다. 수능과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OMR 카드 그것도 똑같이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4회를 풀게 만들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풀어라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속안에까지 남아있는 잠재적 점수까지 싹 다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3등급도 나올 수 있지만은 강의를 듣고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되면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다 좋은 결과가 나오죠. 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학생들이 글 쓴 글입니다. 덕분에 수능 영어 1등급 받았습니다. 교우서 선생님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영어 선생님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수능 전날까지 1등급 받았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지문을 해석했고 그 결과 1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항상 3등급만 받다가
수능에서 94점으로 처음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각 사이트에서 단 한 번도 2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 왜 그런 항상 각 사이트에서 1등만 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차려서 내 거 차린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이라는 것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선생이 해야 될 역할이죠. 의사하고 똑같죠. 아픈 사람 데려다가 정상인으로 만들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의사고, 선생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방향을 잘 설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선생이죠. 그래서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강의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이번 22년 변화된 이 수능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잘 따라해서 이 신속한 적응을 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